자, 그럼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이제 캐슬 일부 설명회를 다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신태진이 죽음으로써 마무리가 됐죠. 제목은 뭐 저번이랑 동일하게 여명 직전 웅크린 경랑 딱 이렇게 지었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신태진이 죽고 이제 류지학이 신태진이 죽은 곳을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신을 발견은 못했고 그 죽은 흔적을 발견하고 굉장히 격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였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이제 훈련에 들어갔죠. 6개월간의 훈련. 이 캐스를 상대하기 위한 이 피우진의 훈련이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김신한테 메달을 받아서 이제 티켓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프리패스로 러시아로 갔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메드베디의 그 파이트 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이 되고 거기서 이제 언급이 멈췄는데 이제 그 행적을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왜 피우진이 이제 러시아로 갔냐? 김신 백이 있어가지고 그 라인에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거. 그러니까 피우진 입장에서는 김신이 너무 세, 너무 세니까 김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강민성의 제자고 나이도 비슷하고 한데 왜 쟤는 나보다 세? 약간 이런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약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김신이 갔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약간 성지순례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갔던 게 매드베디의 파이트 클럽이고 매드베디의 파이트 클럽에서 이제 저번에 이야기를 막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리사라는 그 김신 옛날 동창을 만나서 그 친구의 진심을 끌어내면서 이제 합격점을 받았죠 매드베디한테. 이제 그 얘기를 딱 이제 리사한테 한 거죠 매드베디가. 이 친구 물건이다. 이 친구 또 거의 뭐 크리사의 진심을 잠깐 끌어냈다. 거의 뭐 그 시절 티그로가 떠오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친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사가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언제까지 AI랑 싸울 거야? 이제 사람이랑 또 PVP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트 클럽은 일종의 그 롤이란 게임으로 치면 AI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송이들이랑 게임을 한 거예요. 애송이들이랑 게임을 하면서 그냥 뭐 나 좀 치는 것 같은데? 나 스킬 좀 쓸 줄 아는데? 딱 이 정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피우신이 조금 자신감도 얻고 이제 했으니까 리사 입장에서는 얘를 좀 제대로 키워보자. 이제 랭크 게임을 좀 돌려보자 해가지고 이 친구를 좀 더 극한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이제 의뢰를 보내기로 합니다. 실전 투입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을 투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사람을 제대로 죽여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총을 쏴야 돼. 마피아 놈들을 잡으러 간 거거든요. 마피아면 범죄자잖아요. 범죄자를 잡으러 가서 총을 쏘면 되는데 그냥 부들부들 떨린다.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그냥 총 쏘려다 말고 그냥 육탄전을 해요. 근데 육탄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총을 쏘잖아. 근데 난 육탄전만 한다? 이퀄 그냥 죽기 너무 쉽다. 그래서 제압을 했지만 머릿수가 밀리니까 이 총든 마피아들이 와가지고 피오준을 쏴버립니다. 근데 그때 등장한 게 누구냐? 블랙 맘바죠. 이제 에스파의 블랙 맘바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에요, 뱀. 그래서 이제 검정 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리사가 미리 보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우진이 못할 걸 알았어. 그러니까 어차피 못 믿어. 못 믿어오니까 일단 너 1대1 해봐 해놓고 정글러를 보낸 거예요. 그 정글러를 보내서 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이제 뒤를 좀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맘바가 이번 임무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피우진한테 야 꼬맹이 넌 안 되겠다. 그냥 너는 AI전이나 더 해. 그냥 그 선수들이랑만 놀아. 해서 이제 피우진이를 이제 테이크케어 해줍니다. 근데 이제 피우진이 이때 좀 자존심이 확 깎이죠. 내가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멘탈 애송이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JB였다. 너무 나약한 친구였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희우진이 이제 이때부터 막 술도 먹고 좀 힘들어합니다. 이 이스크라 생활에 대한 회의감도 좀 들고 내가 이러려고 뭐 킬러가 됐나, 뭔 김신을 따라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게 술도 먹고 하는데 옆에서 또 리사가 와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이 리사라는 사람이 마담이에요, 마담. 근데 마담인데 이 친구가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이 좀 약해 보이는 여자 마담이 킬러 조직을 운영하지? 이 친구가 그 능수능란해요. 이 전략에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걸 잘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장인.
그리고 김신 뭐 그런 애들은 다 이제 폭력적으로 강한 친구들이고 이 심리전과 가스라이팅의 대가 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사가 같이 술도 먹어주면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약간 내 거 하자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애를 좀 가지고 놀아요. 피우진이 애야 애. 그러니까 약간 경험도 많이 적고 하니까 이 리사의 또 이 능숙함에 점점 홀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피우진이 이제 좀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이 터져요. 그게 뭐냐? 이 알렉샤라는 꼬맹이가 있어요. 이게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어서 제가 안 다뤘는데 이 알렉샤가 누구냐면 이 파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약간 꼬맹이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동양인 꼬맹이 노동자. 근데 러시아는 동양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피우진 입장에서 어때? 약간 동양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이 같은 고향에서 온 이 또 조선의 피를 이은 이 꼬맹이 알렉샤를 보면서 이제 약간 좀 그런 약간 동질감 같은 거를 느꼈던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알렉샤가 안 나와. 뭔가 얘 그만뒀나? 근데 좀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진 않는데 왜 이 친구가 갑자기 일을 그만뒀지? 약간 이렇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를 찾으러 갑니다. 그죠? 얘 어딨지 하고 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이 꼴통이야. 진짜 그냥 엄마도 막 술 먹고 아빠도 술 먹고 뭐 그냥 빚은 쌓여가고 그냥 완전 그냥 슬럼가에 있는 거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 누구냐 피우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 왜 와이? 이 피우진도 사실 이 강민성한테 주어진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막 부모처럼 따르지만 사실 이제 친자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약간 동질감 또 느껴요. 이 친구 나랑 동양 사람인데다가 거기에 그냥 나랑 똑같은 과거사가 있다고? 너무 충격적인데? 약간 이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동질감을 느끼고 있던 이 피우진이가 쳐들어가서 이제 깽판을 놓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술병을 들고 달려드는데 그냥 주먹으로 사람 얼굴을 뭉개버립니다. 얘도 장난 없어. 그냥 괴물이야 괴물. 그래서 이제 애를 그냥 그 남편을 거의 이제 박살을 내놨죠. 이제 사회생활 못하도록 얼굴을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애 어떻게 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 뭐 다른 무슨 늪에 바질리가 데려갔다. 이렇게 막 무슨 그룹명이 나와요. 어디서 이제 스카우트를 해갔다 이래. 그래서 스카우트인 줄 알고 보니까 명함을 봤는데 스카우트가 아니라 연예인 스카우트가 아니라 이거 인신매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장기가 털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 화가 나. 그냥 안 그래도 이게 내가 좀 친밀감 갖고 있던 약간 애착 인형이었는데 애착 인형을 뺏긴 것도 모자라서 얘를 인신매매를 시켜버린 당근을 해버린다.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우진이가 그냥 짐승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참고 이 늪의 바질리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게 쫄따구들 얼굴도 다 이제 성형 수술을 해주고 주먹으로 맨주먹으로 이제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하면서 이 그 한 파벌을 그냥 혼자서 맨손으로 그냥 맨손 격투로 다 찢어버려. 그냥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 느낌으로 거의 정말 혼자서 그냥 다 박살을 내줍니다. 거의 이 수준이 그 장도리에 맞은 것 같다 얼굴이 거의 그 정도 느낌으로 거의 오한마로 얼굴이 깨진 느낌으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때 거의 피우진이 각성을 하죠. 이제 그런 일종의 그 살인이라는 허들을 넘으면서 피우진이 이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드베디가 그 현장을 보죠. 근데 늪의 바질리가 또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한 실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우진 처음에 그냥 AI전 하던 놈이 첫 배치를 봤는데 한 실버 3이 나왔어. 나쁘지 않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드베디가 졸업 인정을 해주죠. 상태를 보니까 진짜 박살을 내놨구나. 해서 이제 리사도 그걸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볼크라는 닉네임을 또 붙여줍니다. 약간 티그로와 볼크 느낌으로. 볼크는 이제 늑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피우진 육성을 완성을 하면서 이제 흐뭇하게 고인물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우진은 러시아에서의 피우진은 일단 일단락이 돼요. 이렇게 이제 각성을 한번 하면서 피우진의 서사가 한번 정리가 딱 되고요. 그럼 그동안 피우진이 이렇게 혼자 동양인 꼬마갱이와 함께 영화를 찍고 거의 뭐 아저씨를 찍으면서 이거 방탄유리야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제 표암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제 그걸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김신이 아래쪽 부산에 놀러 갔다 오는 동안 김태호는 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이 친구도 한 그룹의 회장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얘도 다 조사를 합니다. 김신이 나한테 머리도 숙이고 그냥 형님 형님 하는데 진짜 나를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러고 이 친구의 뒷조사를 쭈르륵 해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업적들을 쭉 보니까 이놈 알고 보니까 이 백도찬 대표랑 똑같은 조직 출신인데 거기에 이 오른쪽에 나오는 것 같은 진짜 수상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사진에 찍혀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해. 어떻게 킬러 집단이 이런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나는 의심이 되지만 이건 또 만화적 연출이니까 이게 그냥 짤이 아니라 정말 저 김태훈이 보고 있는 태블릿 PC에 저 사진이 나와 있어. 정말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이 김신의 하이라이트 사진을 보면서 와 지리네 엄청 잘 친 놈이구나 하면서 이제 김신을 좀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번 불러 해서 이제 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신이 부산에서 바캉스를 좀 즐기다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제 김태훈의 호출을 갔는데 역시나 함정이죠. 이제 김태훈은 여느 이제 느와르 회장님들과 같이 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같이 조개도 좀 구워 먹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하는데 뒤에 그냥 사람이 그냥 밀물썰물처럼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100만 대군이 뒤에 있는데 말은 우리 같이 소주에 조개구이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격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서 있는 또 최측근 2명 황보민철과 오지인이 딱 눈에 들어오죠. 해서 이제 김신이 여길 갑니다. 가서 이제 딱 가오를 잡죠. 김태원이 바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을 이유가 있나? 너 너무 나대지 마. 너 지금 이 인원을 뚫고 나간다? 그러면은 넌 이 드라마가 실화였지만 이걸 판타지로 만드는 격이야. 그러니까 너 이걸 뚫고 나가는 건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약간 딱 압박을 줍니다. 다 연장을 들고 곧 이제 김신을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준비를 해요. 하지만 김신 우리 또 주인공에다가 빌보드 1위를 한 킬러 아닙니까? 바로 얘기하죠. 나 죽일 거였으면 다 데려왔어야지. 이거 이 애송이들 100명 데려온다고 해서 나 상대 안 돼. 해서 바로 옆에 앉고 얘기를 하죠. 백도찬 내가 죽여줄게. 바로 딜을 겁니다. 아니 너 백도찬 상대할 수 있음? 지금 팝업 스토어 같이 하고 있긴 한데 너 언제 목 달릴지도 몰라. 그리고 너 꿈이 그냥 여기서 멈출 거야? 아니잖아. 같이 가자. 같이 가. 하면서 김태훈에게 이제 교섭을 걸죠. 왜냐면 김태훈도 알아요. 이 김신이 최정상급 킬러 출신이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쇼부가 먹혀요. 왜냐면 얘 진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니 실패해도 믿져야 본전이에요. 왜냐? 김신이랑 백도찬이 싸웠는데 백도찬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류지학도 있고 황보 민철도 있으니까 비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태훈이가 오케이를 합니다. 이제 오케이를 하고 나서 설명을 쭉 들어가죠. 이제 캐슬의 강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백도찬이가 뭐 이렇게 쉬운 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조개도 이제 하나 까주면서 너무 방심하지 말고 진지하게 임해. 백도찬이고 그냥 넘어갈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뭐 죽여준다고 하는데 뭐그 정도로 너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을 하면서도 약간 정보를 흘려주면서도 이렇게 밀당을 하죠. 교섭이라는 게 또 그런 거니까. 김태훈이가 이제 또 약간 지능캐기 때문에 바로 김신과 이런 밀당을 좀 해줍니다. 하지만 김신 당당하죠. 너는 명분만 준비해. 그냥 도움도 필요 없어. 명분 준비해서 딱 시기만 맞춰줘. 딱 선거 전에.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VIP를 대통령 만들려고 하니까 그 VIP 선거 전에 준비해가지고 명분을 딱 만들어줘. 그럼 내가 바로 칠게. 해서 뭐 김태훈 입장에서는 뭐 자금이랑 적당히 지원만 해주면은 저희 가서 백도찬 목 따버린다는데 뭐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복숭아 나무 아래서 느낌으로 이제 둘이 이제 술을 한 잔 딱 기울이면서 이번만 임시 동맹이다 하면서 이제 하성과 이 김신 파벌, 회암시 파벌이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임시 동맹을 맺고 선진을 몰아내자. 약간 이런 스탠스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둘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말은 임시 동맹이지만 김신도 알아요. 얘가 지금 나를 그냥 어차피 그냥 한번 쓰고 믿자야 본전 느낌으로 쓰는구나 라는 걸 딱 알아요. 그리고 김태훈이가
어느 정도 이런 그림을 원했음도 이해를 하고 있죠. 왜냐면 김태훈 입장에서는 다른 세력의 파벌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지금 다 때려잡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신이 그냥 대신해서 싸워준다는데 소환수 역할을 해준다는데 뭐 김태훈 입장에서는 뭐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김신도 이제 동맹을 맺었지만 뒤로는 서로를 또 견제하고 있는 이런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김신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막상 백도찬이랑 지금 붙을 생각하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현재 빌보드 1위긴 한데 백도찬이 은퇴를 했지만 과연 현역을 물러난 게 맞을까? 사실상 리그만 안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방송 활동을 안 할 뿐이지. 유튜브에서 다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장범준 같은 거죠. 장범준 유튜브 잘 되고 뭐 실버 판테온 이런 노래 다 잘 되는데 막상 음악 방송엔 안 나오는 거지. 다 음악 차트는 다 휩쓸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김신 입장에서는 내가 뮤직뱅크 1등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지금 뮤뱅에 안 나오고 있는 다른 가수들이 나보다 못한 게 맞을까? 내가 정말 1등이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고민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거리를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모의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나도 좀 이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번 스파링 상대가 좀 필요한데, 근데 나를 또 이렇게 흥분시킬 정도의 스파링 파트너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떠오른 게 구스타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남자인데 이 구스타프가 누구냐? 잠깐 나왔었죠. 저번 영상에서 잠깐 소개가 됐는데 이 이스크라라는 러시아 킬러 조직에 3파벌이 있어요. 3파벌. 뜨거운 피, 차가운 눈, 자유로운 영혼. 이 3파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뜨거운 피 대표가 김신. 약간 낭만 있고 좀 친구처럼 챙기고 형님 아우 하는 그런 약간 총나라 같은 느낌이 뜨거운 피면은 이제 약간 어 아까 나온 블랙 맘바 이런 애들 다 파충류잖아요. 구스타프가 또 악어라는 뜻이니까 이 파충류 팀이 있어요. 그게 차가운 눈인데 이 파충류들 특징이 뭡니까? 변온동물이죠. 그래서 구스타프 이놈도 한없이 차갑다가 그냥 흥분하면은 피가 그냥 용암으로 된 것처럼 흥분해요. 그 정도의 놈들이. 진짜 도파민 중독자들, 도파민 중독자. 얘네들은 그냥 그 긴 풀 영상은 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쇼츠 하이라이트만 볼 정도로 도파민 중독인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스타프가 저번 영상 중간에 잠깐 나왔지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제 리사를 만나서 리사랑 거래를 해서 티그로의 위치를 알았죠. 이 나에게 새로운 슈퍼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 김신 너 한국에 있는 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김신도 마음속으로는 지금 구스타프가 한국에 있었으면 얘랑 그냥 한번 딱 해가지고 이거 스파링 할 수 있을 텐데 싶을 때 구스타프가 마침 한국에 옵니다. 와서 또 김신을 찾아와요. 해서 업계 최강자 대결이 또 시작됩니다. 이게 이 작중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티그로가 1등이지만 정말 그냥 압도적 1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적 그리고 또 개인 실력 또 그런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1등인 거지 무슨 뭐 진짜 싸움만 1등으로 잘한다고 해서 1등이 아닌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업계니까. 그래서 이 구스타프는 약간 완력에서의 최강. 하지만 티그로는 또 완벽한 계획과 그거에 대한 실행력으로 최강. 약간 이런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신이 좀 더 밸런스형이고 이 구스타프는 좀 더 이 피지컬적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서 대결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은 안 나오는데 이 리사가 또 보내놨어요. 그 감시역 같은 걸 보내놔요. 그러니까 구스타프를 보내면서 같이 이 블루라고 하는 그 누구냐 자기의 친위대를 또 몰래 보내놔요. 근데 이 블루 애들이 전 처음에 보면 막 복면도 쓰고 있고 하니까 엄청 차가운 놈들인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 열성적인 이 엄대엄 대결의 팬이야. 그래서 이 연출을 이제 좀 짜쳐서 안 넣긴 했는데 얘네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얘네가 싸우는 걸 보면서 막 혼자서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중계를 하면서 이 구스타프와 김신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엄대엄이에요. 막 서로 주고받고 뭐 구스타프는 또 그 피지컬을 앞세워 운영을 하고 김신은 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좀 더 현란하고 테크니컬한 전투를 하면서 정말 엄대엄으로 거의 한 몇 화를 싸워요. 근데 이제 조금 막바지로 가면서 서로 이제 킬각을 딱 이젠 진짜 죽일 만도 한데 수준이 된 거예요. 왜냐 이 구스타프도 너무 흥분해서 이게 도파민이 터지면서 이제
과거 회상도 한번 해주면서 이제 이 김신과의 전투에 정말 몰입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김신을 좋아하냐면 또 이유가 있어요. 그 구스타프는 도파민 중독자라고 했잖아요. 도파민 중독자는 계속 새로운 쇼츠를 봐야 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상대들이 맨날 나랑 싸우면 쫄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 애들이 뭔가 그냥 살려달라고만 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도 안 하고 이러다가 김신이라는 약간 씨앗을 봐버린 거죠. 얘는 진짜 크게 된 놈이다. 그리고 이 크게 된 놈을 잘 키워 먹으면은 내가 그냥 최고의 도파민 파티가 되겠는 거야. 그리고 당대 최고인 김신을 죽여버린다면 난 도파민 파티에다가 내 네임 밸류도 그냥 최고까지 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잠깐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파이톤 백도찬 대표도 사실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얘도 얘가 전대 아무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대 빌보드 1위를 했던 사람인데 얘도 그냥 된 게 아니라 1위를 따고 간 거예요. 1위를 따서 1등을 이제 뺏은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이스크라 내부에서도 얘를 좀 위험한 녀석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건데 이 구스타프가 또 도파민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넘어갈 수 없죠. 아니 선배도 했는데 나도 저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거지? 라고 약간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 김신이 지금 아무르니까 은퇴는 했지만 이 친구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이런 강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제 정말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 수준까지의 전투가 돼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있는데 마지막 팀, 자유로운 영혼 팀의 아킬라가 등장하죠. 이 아킬라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독수리.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이제 하늘을 나는 이런 자유로운 새에 빗대서 모든 팀원들의 이름이 다 새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깃, 뭐 아킬라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 새 종류로 새의 종류로 코드네임을 다 정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 아킬라가 쓱 와서 한번 구경을 합니다. 아니 얘네 또 싸우네? 얘네 좀 싸우는 거 좀 그런데? 얘네가 각 팀장들인데 아니 부하 직원들도 아니고 팀장들이 싸워? 약간 이러면서 우리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좀 싫은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추후에 더 자세히 언급이 되겠지만 이 아킬라가 있는 이 자유로운 영혼 팀은 정말 이스크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피 애들은 그러니까 김신 파벌 애들은 약간 낭만 챙기고 자기들 각자 조직 느낌으로 우리는 킬러지만 그래도 낭만 챙기는 그런 조직이야 라고 약간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놈들이고 이 구스타프가 이끄는 이 차가운 눈은 도파민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이스크라 뭐고 관심도 없어. 이 집안 싸움이건 뭐건 그냥 때려잡기만 하면 돼. 나만 재밌으면 그만 아닌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스탠스인 거예요. 그래서 둘은 사실 이스크라를 그렇게 아끼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그랬으면 김신이 은퇴를 안 했겠죠. 후임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은퇴를 해버렸는데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크라를 과연 그럼 정말로 생각해주는 팀은 어딜까? 그게 바로 아킬라가 이끄는 이 자유로운 영혼 팀이에요. 그럼 이제 아낀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아껴준다는 거지? 뭐 밥을 해줬나? 웅이는 밥을 해줬어 느낌으로 밥을 해줬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내분이 일어나거나 이스크라의 해가 되는 행동을 팀원들이 했을 때 좀 저지하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은 포지션이에요. 약간 그만 싸워 그만. 그러니까 엄마 같은 포지션에 가깝죠. 이제 뭐 아빠랑 아들이 좀 트러블이 있을 때 그냥 엄마가 와서 중재해주는 그냥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 전문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이제 이 아킬라가 구스타프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쫓아온 거죠. 쫓아와서 바로 그 거기까지 딱 싸움을 멈추죠. 마치 원피스의 정상 결전이 생각나요. 거기서 이제 딱 마무리에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하는 그 느낌으로 이 아킬라가 등장해서 총을 겨눕니다. 이것도 약간 컨셉이랑 맞는 게 그 나머지 둘은 보통 나이프 파이팅을 많이 해요. 칼로 싸우거나 주먹으로 싸우거나 아니면 장도리를 쓰거나 하는데 이 아킬라는 기본적으로 총기들을 다양한 총기들을 다 다루거든요. 이 총기로 싸운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사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우를 싫어하거든요. 이 여우가 리사예요, 리사. 아까 그 가스라이팅 리사. 그래서 이 까리사 라이팅을 하는 이 리사가 너무 싫어요, 얘도. 왜 와이? 옛날 마담이 잠깐 나중에 언급이 되는데 그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스크라가. 좀 더 돈독하고 좀 더 약간 뜨거운 피와 자유로운 영혼 사이에 어딘가를 이제 달리던 그런 조직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여우 리사가 이제 대장이 되면서 좀 더 애가 뭔가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이 아킬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열받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리더가 마음에 참 안 드는데 아니 너네까지 싸우면 팀장들이 싸우면 어떡해 우리 진짜 이름 콩가루 치면 된다니까 해서 이제 샤모 프리킷 얘네 또 듀오로 유명하죠 이 자유로운 영혼팀의 안량과 문추 같은 이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을 데리고 이제 아킬라가 구스타프를 저지해요 그러니까 구스타프를 저지해서 이제 구스타프가 먼저 물러나죠 이게 구스타프가 이게 나중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누구보다 도파민 중독자에다가 자기 뭐 마약쟁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누구보다 그냥 은근히 지능이 높아요. 보면은 언제나 무슨 뭐 나는 상남자처럼 최고의 상태에 너를 상대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은근히 보면은 전략적으로 막 먼저 자리 잡고 먼저 뭐 판을 깔고 은근히 자기 유리할 때 싸워요. 그래서 지금도 도파민 중독자의 망나니 여포 같은 포지션이지만 아킬라가 총 한 번 쏘니까 바로 착해집니다. 바로 착해져서 너 내가 나중에 죽여버릴 거야 아킬라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스타프는 먼저 돌아가고 티그로도 자연스럽게 그럼 나도 한번 퇴근할게 해서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바로 아킬라가 총을 쏘죠 바닥에다가 너 지금 어디가 너는 나랑 면담해야지 너 은퇴했으니까 넌 좀 혼나야 돼 해서 이제 아킬라랑 개인 면담을 합니다. 왜냐면 아킬라 입장에서는 구스타프는 원래 도파민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가 좀 미친놈인데 아니, 티그로 이놈은 좀 잘하다가 갑자기 은퇴하더니 또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킬라가 티그로를 따로 불러서 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리사 얘기도 꺼내고 이거 좀 분위기가 수상하다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 이번에 구스타프 보낸 것도 그렇고 나한테도 연락을 했단 말이야 구스타프가 서울 간다고 그러니까 나 좀 찝찝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김신도 알죠 이 리사가 나를 좀 구슬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또 까리사 라이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티그로도 아킬라도 다 이제 눈치를 까죠 그래서 이제 리사의 계획이 뭐 아직 밝혀지진 않지만 조금 암시가 됩니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세의 흐름, 뭐 캐슬과의 전투, 이 김신의 복수, 뭐 도파민 중독자 아킬라 이런 애들의 행동들의 이 넓은 장기판의 중앙에 딱 쓰고 싶은 게 리사의 목적인 거예요. 리사는 좀 관종이에요, 관종. 그냥 어둠에서 일하는 킬러 조직의 마담이니까 좀 묵직하고 약간 단단묵직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얘는 사실 연예인이 하고 싶어. 연예인이 하고 싶고 막 아이돌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 킬러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면서 약간 우월감과 자존감을 챙기면서 이 판의 중심으로 가서 그냥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신 자리가 사실은 워너비인 거예요. 워너비 김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김신처럼 될 수 없으니까 이 킬러 대장들이 되면서 약간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킬라와 김신이 서로 의견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킬라도 낭만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김신이가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내가 너네 터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주의해라. 이 리사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너도 좀 주의를 하고 일단 오늘은 내가 너 도와주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너가 뭐 우리한테 피해 입힌 게 없으니까 나중에 엄한 짓 하면 그때는 진짜 혼내킨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봐줘요. 진짜 이 이스크라의 어머니 같은 포지션이에요. 보통 엄마들이 좀 잘 봐줘요. 그래서 김신을 한번 봐줍니다. 그래서 김신이 이제 운기조식하는 동안 옆에서 이제 좀 호의도 서주고 하면서 일단 구스타프의 긴급 습격도 일단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김신도 좀 폼이 올라오고 이 회복할 시간도 갖고 하면서 이제 얼추 정리가 되죠. 근데 아까 제가 회암시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회암시 갈 때가 아니야. 왜냐? 희대가 또 움직이고 있어. 이 희대가 저번에 잠깐 나왔지만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희대가 이제 일본에서 온 김상사 같은 거죠. 얘가 이제 그 표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오도화 밑으로 이제 언더커버 보스로 들어가니까 이 오도화 입장에서 아니 내가 정말 싫어하는 표성이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네. 표씨에다가 외자에다가 싸움도 잘하는데 나이도 마침 그맘때인데 막 이 데자뷰가 드는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싶어서 이 표형을 받아주긴 하는데 감시하라고 붙여준 게 이제 희대 본부장이죠. 그래서 이 한국어가 누구보다 능숙한 일본인이라는 설정으로 나오는 희대 본부장이 이제 표형을 막 지켜봅니다. 이 밤에 몰래 수련하고 있는 표형도 봐주고 뭐 약간 이렇게 세력을 불려가고 있는 좀 성장하고 있는 이 성장기의 표형을 보면서 의미심장한 게 나와요. 그러다가 둘이 있을 때 얘기를 꺼냅니다. 아니
난 솔직히 오도와 대장님 정말 존경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해. 근데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난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표영이가 얘 또 왜 이러냐 갑자기 이러면서 근데 뭐 어떤 일이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희대가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솔직히 나라면은 그때 엄청 싫어하는 그 표성이란 있는 조직 때려잡을 때 그냥 애기들도 그냥 다 죽였을 것 같은데 나라면? 이러면서 약간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표영이가 표정이 진짜 엄청 썩어요. 막 이 자식 내 비밀을 아는 건가? 하면서 엄청 긴장하면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여차하면 희대를 때려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딱 너클 칼이 달린 너클을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가슴팍에 탁 손을 얹어주면서 얘기를 하죠. 어제 너의 불씨 잘 봤다. 갑자기 플러팅을 시작해요. 약간 그 유명한 짤이 있죠. 그 셰프와 그 헤드 셰프와 그 부하 셰프 간의 대화 짤로 유명한 그 짤이 있죠. 뭐 죄송합니다 셰프 하니까 말을 계속 바꾸는 그 밈이 있죠. 밈 그런 느낌으로 마치 넌 솔직히 넌 솔직히 요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히데본부장 하니까 아니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라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밀당을 막 해요. 처음에 뭐 욕하는 것 같았다가 사실 욕이 아니었고 뭐 너가 뭐 너가 어제 밤에 연습하는 걸 봤다 좀 대단하더라라고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하니까 바로 아니 근데 밤에 연습을 할 정도로 넌 실력이 모자란 거 아니야? 하니까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밤에 연습하는 게 참 중요하지 이러면서 약간 밀당을 막 시작해요. 그래서 표영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희대 본부장 머리가 박완규처럼 길고 머릿결이 좋은 이 희대 본부장한테 거의 이렇게 홀린 듯이 드리블을 당해요. 그래서 일단은 무기도 받았고 좀 그래도 아군에 가깝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이 표영이가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이 희대를 믿어볼까 말까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또 부산에서의 표영의 삶도 이어져 갑니다. 이런 파트들을 나중에 이 표영 에피소드가 집중이 될 때 넣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이런 일상 파트에서 나와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넣었고요. 자, 그러면은 표영이 이렇게 타지에서 파견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또 몰래 합류한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피우진이가 어느샌가 합류해가지고 같이 이제 윤덕수 잡으러 갔던 거 느낌으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쪽에 합류한 멤버가 있죠. 저번에 만났던 9일화 그 이슬이 데려온 그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합류한 또 에이스 멤버 여민수입니다. 여민수 이제 이미지는 잘 안 보이는데 왼쪽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왼쪽 눈도 안 보이고 아니 뭐 날고 기는 사람이 넘치는 이 대한민국에서 굳이 이 친구를 기용을 해야 되나? 아니 아무리 덕장이라고 해도 김신이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한 친구를 쓰는 게 맞나? 그래도 싸움하는 건데 뭐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라고 했는데 사실 얘도 엄청난 복수심이 있어요. 이 왼쪽 눈이 그냥 없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캐슬 때문이에요. 캐슬에 저번에 만났던 김황이 이끄는 황이어서 그 이름을 따서 골드 캐피탈을 만들어버린 김황 씨의 오른팔 최달천, 이 대한민국 최고의腕력을 가진 이 최달천이라는 남자가 이 호남 지역을 이제 평정을 할 때 이 여민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민수가 이제 부하들이 이제 막 정리를 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한바탕 해요. 근데 이제 밀리기도 하고 더 이상 반항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여민수가 이제 항복을 하는데 그때 최달천이 얘기를 하죠. 너 왼쪽 눈 내놔. 왼쪽 눈 내놓으면은 내가 너 봐줄게. 너네 다 봐줄게. 살려서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여민수가 또 그냥 상남자기 때문에 바로 딱 앉아서 가져가라. 해서 정말 마취 안 하고 수술을 받은 관우와 화타 마냥 그냥 질질질질 거품을 울면서 왼쪽 눈을 뽑혀요. 왼쪽 눈을 그냥 잃어요. 그래서 여민수가 그걸로 유명한 거예요. 싸움도 진짜 잘하는데 얘는 정말 이 의리도 강하고 사람 됨됨이가 진짜 사무라이 그 자체다. 얘는 정말 믿을 만한 남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마침 캐슬에 대한 적대감도 있으니까 이 친구를 이제 영입을 합니다. 그 막간에 그 한창 와리가리 할 때. 그러면서 이제 회암시 세력도 이 표영과 여민수 그리고 구일화 이런 큼직큼직한 인원들이 합류를 하면서 이 회암시 세력도 곧 있을 선진과의 전면전에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가
그 제목도 이제 여명 직전이라고 제가 지었잖아요. 진짜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준비들이 군상극 마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정신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다 하고 한 번에 그 순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끼리 묶으면 좋지만 또 나중에 중요 파트에 갔는데 이것도 얘가 어디서 합류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겨가지고 요즘 별로 안 중요한 부분에서 다 몰아서 설명을 하고 뒤에서 하이라이트를 즐겨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회암시로 돌아왔어요. 이제 부산, 호남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회암시까지. 회암시 이제 서울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그때 또 바로 큰일이 생깁니다. 그 저번 회차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 남궁혁, 남미에서 살았던 것 같은 남궁혁이 바리스타를 찾아가서 이 백도찬 대표의 말을 전했죠. 이제 약 좀 그만하고 몸 좀 만들어가지고 대회 준비하자. 다시 한번 스파링 좀 뛰어봅시다 해가지고 바리스타가 한국에 돌아와요. 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근데 이 바리스타가 사실 이 백도찬의 부하로 소개된 게 아니라 그 제일 처음에 소개됐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뭘로 소개됐죠? 바로 마약상으로 소개가 됐어요. 이 김성준과 회암시에 마약 팝업 스토어를 열었던 이 진짜 그냥 진짜 나쁜 놈 만악의 근원이 바로 바리스타였단 말이에요. 이 바리스타가 마약을 풀면서 김대건 형 김성준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안량과 문추 피우진과 김대건이 윤덕수를 찾아갔고 하필 그때 스폰서를 맡은 윤덕수가 이제 그냥 걔네들을 닦아버려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 바리스타가 사실상 이 회암시 팝업 스토어의 진짜 주역이죠. 그래서 이 바리스타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마침 마약도 유통을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 이 장호라는 친구거든요. 왼쪽에 이 장호라는 친구가 그 김대건의 오른팔입니다. 김대건이 돌아갈 때 이제 그 운전해주는 친구인데 이 장호라는 애가 이 회암시 관리를 하다가 아직도 마약이 돌아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 마약 하는 애를 막 때려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안 된다. 너네 진짜 마약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막 마약상을 때려잡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마약상 부하만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바리스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가 아니 나 몰래 내한했는데 이거 비행기 항공사에서 이 얘기를 안 했나? 왜 마중 나온 사람 기자들이 장호급이지? 약간 실망하는 듯하면서 이제 장호를 그냥 때려잡게 됩니다. 이 장호 입장에서도 그냥 조용히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그냥 어떻게든 잘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 바리스타가 등장하니까 정말 너무 당황해요. 왜냐면 장호는 그 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동네 코인 노래방 90점도 안 나오는 놈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국구 가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장호가 그냥 닦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된통 당해요. 처음에는 바리스타도 이 회암시의 에이스들, 그러니까 회암시를 지키는 4대 천왕, 이제 김대건 신부 그리고 이슬 상남자 그리고 이제 카리나 차수민 해가지고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최소한 데려와라. 그러면 너네 살려줄게. 뭐 어차피 너네 죽이나 마나 내 인생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에이스도 좀 데려와 했는데 장호는 또 의리가 있는 남자. 바로 몸을 그냥 날려가면서 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부하들을 다 흩어지라고 해요. 흩어지면 살 것이다. 마치 적벽대전 패배 후에 도망가는 조조처럼 막 흩어집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수도에서 만나자. 회암시에서 다시 만나자. 하면서 막 도망쳐요. 하지만 이제 장호는 거의 박살이 나죠. 아무래도 리더고 얼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박살이 나고 이제 흩어지라고 부하들한테 다 전달을 했는데 아, 못 참고 한 명이 김대건한테 전화를 해버려요. 김대건한테 아 진짜 장호 형님이 진짜 너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죽을 것 같다 우리 다들 이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전화를 하는 이 훈이도 거의 바리스타 부하들한테 당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난장판이 된 거 이제 김대건이 전화로 듣고 이거는 그냥은 안 되겠다 해서 김대건이가 이 김신이 없을 때는 김신 대신에 그런 거를 해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김신이 믿고 맡겨줬기 때문에 자기가 또 김신이 부재 중인 이 상황에서 왜냐면 지금 김신은 아킬라가 옆에서 봐주고 있고 그 운기 조직하고 있어요. 운기 조직 그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대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된다. 내가 안 될 수도 있는 건 알지만 내가 지금 해야 돼. 왜냐하면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시기에 해야 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김대건은
사명감을 가지고 혼자 찾아갑니다. 하지만 전화는 다 돌려요. 이제 이슬이나 그런 애들한테 장호가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볼 테니 너네도 사람들을 모아서 와라. 전면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서 혼자 찾아가요. 그래서 바리스타와 대결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캐슬이 정말 좋은 점이 나와요. 이 개연성이라는 건데, 이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그 차가운 눈, 도파민 중독자 애들도 그렇고 뜨거운 피 얘네도 그렇고 나이프 파이팅을 많이 하죠. 이게 총도 쏘는데 막 칼로 싸우는 경우가 많고 뭐 약간 해봐야 권총 정도 하고 이제 뭐 폭탄유라든가 그런 이제 큰 장비들을 잘 안 쓰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바리스타가 얘기하듯이 총알이 박힌 시체는 곤란해요. 이게 한국이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이렇게 확실한 나라에서 누굴 담궜는데 얘에서 총알이 나오거나 이 총상이 발견된다.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 캐슬 입장에서 카르텔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긁어부스럼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도 칼과 주먹으로 상대를 해줍니다. 이 김대건을. 사실 김대건이 신태진한테 훈련을 받고 했지만 그래 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둘이 격투를 시작합니다. 이게 또 그림이 참 안타까운 게 신태진에게 훈련을 받았던 김대건이 이 바리스타 신태진을 죽인 원수이자 자기의 형인 김성준을 마약 중독으로 만든 장본인이자 이제는 장호까지 자기의 오른팔 장호까지 망가뜨린 정말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운이 그래도 좋아. 왜냐 신태진이 죽기 전에 바리스타와 격전을 벌이면서 바리스타도 정말 많이 다쳤어요. 이 왼발이 부상에 당하고 그 손도 한쪽이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잘 안 보이겠지만 붕대를 메고 있는 것이 나오고 실제로 격투 중에도 왼쪽 발이 아프다라는 묘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김대건도 이 피지컬은 밀리지만 이 심리전과 수싸움을 신태진에게 배운 거기 때문에 나름 엄대엄으로 잘 싸웁니다. 그래서 엄대엄으로 싸우는데 이제 생각보다 김대건이 잘 싸우니까 이 바리스타 입장에서도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병정 개미가 지금 네임드 사마귀인 나랑 싸우고 있는데 얘가 나랑 비벼? 이거는 좀 내 자존심 상하는데 해서 바로 심리전에 들어갑니다. 이 바리스타가 특징이 있어요. 싸움도 잘하는데 심리전에 능해요. 이 오만하기도 하지만 이 상대를 잘 긁어요. 그래서 바로 신태진이 죽고 나서 회수한 신태진의 칼을 꺼내면서 살인귀에 피가 묻어서 그런가 이거 좀 서늘하네 하면서 이제 김대건을 긁어요. 왜냐하면 김대건 입장에서 신태진 스승님이니까 스승님을 살인귀라고 부르는 거는 아무리 김대건도 얘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상하겠죠. 그래서 김대건도 좀 약간 긁히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옆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장호 목을 따버립니다. 장호 그냥 목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죠. 그리고 죽었을 거라고 그 김대건도 처음 봤을 때 생각을 했죠. 당연히 피투성이고 애가 거의 죽어가니까. 근데 그런 죽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랑 내 눈앞에서 목을 따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대건이 저 이제 오른쪽에 정말 격분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리스타에게 달려듭니다. 이제 오른쪽에 자기 자켓을 두르고 거의 바리스타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바리스타도 인정은 해요. 이 김대건이 생각보다 잘 싸워. 이 나한테 심리전도 걸고 이 약하지만 나와 그 싸움을 엄대엄으로 가져가는 게 좀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바리스타도 칼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칼을 든 바리스타가 이제 그 진심으로 거의 사과 깎아 먹듯이 계속 김대건에게 잔상처를 계속 입히면서 애를 소모전으로 이끌어가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김대건도 이 수싸움이라는 게 한두 번 당하는 거지 계속 당하진 않거든요. 해서 계속 수세에 밀립니다. 계속 밀리고 이제 한쪽 팔도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은 모션을 취하면서 계속 이제 바리스타에게 밀려가는데 그것조차 김대건의 심리전이었어요. 김대건은 계속 밀리고 조금 바보 연기를 하면서 계속 꼬리를 흔든 거예요. 내가 지금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제 촌동네 그냥 회암시에 있는 그냥 이런 동네 건달 수준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바리스타를 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리스타가 치명적인 일격을 넣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 순간 바로 카운터를 날려서 바리스타의 오른쪽 눈을 박살냅니다. 그냥 주먹으로. 그러니까 김대건도 이腕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 제대로 카운터를 날리면은
바리스타라고 해도 바리스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카운터에 대응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스타의 오른쪽 눈이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김대건 입장에서는 바리스타가 장호랑 신태진 가지고 티베깅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화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전투의 열기에 휩싸여 있는 상태고, 그동안 바리스타도 이런 내가 애송이한테 이런 심리전을 당해가지고 지금 눈까지 잃었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정말 이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바리스타가 김대건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이유가 조금 나와요. 이 바리스타는 약간 그런 죄책감을 갖거나 이 싸움이라는 거에서 숭고함을 따지는 그런 분류들을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신태진도 중간부터 그 얘기를 이제 막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한 일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 애들을 죽이지 않거나 약간 그런 망설이는 듯한 그런 인간성을 버리지 않은 킬러들에 대한 그런 좀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태진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김대건에게 굉장한 혐오를 느끼고, 김대건이 이렇게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혼자서 와서 이렇게 자기를 상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긁혀 있습니다. 자기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에서 약간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 정신 상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좀 더 진심으로 가요. 이 김대건도 사실 이미 소모가 됐고 한 번 럭키 펀치가 들어간 격이기 때문에 심리전을 노렸지만 거의 이제 한쪽 눈을 잃은 바리스타가 엄청나게 강공을 매섭게 날려댑니다. 하지만 김대건의 가장 큰 장점, 정신력이에요. 아무리 당하고 부서져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게 이 김대건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저의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초반에 언급이 돼요. 김신과 처음 격투를 벌였을 때, 김신에게 합류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도 피우진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신한테 그 김대건이 거의 업어치기를 당해서 차에 거의 꽂히거든요. 근데 꽂히고 나서 김신이 이 정도인가 하고 있을 때 피우진이 얘기를 해요. 이 김대건은 저 정도 맞아야 정신 차리는 놈이다. 그때부터가 시작인 놈이다. 해서 그렇게 맞고도 반항을 했던 게 김대건이었거든요. 김대건의 정신력만은 거의 캐슬 내성급이에요. 아, 내성은 좀 과했고 이 캐슬의 좀 그래도 강자급은 되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력만으로 바리스타와 거의 또 다시 엄대엄을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바리스타가 기술도 좋고 실력도 좋지만 이 손목 발목 부상과 이 오른쪽 눈을 잃었다는 디메리트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점점 비벼집니다. 생각보다 압도를 못해요. 그러던 중 이제 진짜 죽이려고 하는 순간 과거의 상을 시작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이 바리스타는 이런 나름의 숭고함을 따지려고 하고 이런 인간성을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뒷골목 세계의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혐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남궁혁과 바리스타는 원래부터 어릴 때 친구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노아라는 또 둘의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죠. 그래서 이 3인조로 활동을 했어요. 셋 다 거의 가족 없이 셋이서 그냥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냥 가출팸 느낌, 가출을 한 건 아니지만 이 뒷골목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삶을 살다가 우연치 않게 자기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좀 담그러 갔어요. 사실 도둑질을 하러 간 거죠. 도둑질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청년 시절의 백도찬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사람 때려잡고 뭐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떻게든 돈을 얻어가지고 실적으로 승부하던 이 바리스타에게 이 백도찬 엄청난 실력의 강자는 거의 신이었던 거죠. 신. 거의 신흥 종교를 맞이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리스타가 이때 얘기를 하죠. 그 백도찬한테 어떻게든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 남궁혁이랑 바리스타는 딱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백도찬한테 가서 어떻게든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막 빕니다. 이제 그때 노아라는 친구는 그거에 대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약간 이런 스탠스인 거고, 이 바리스타와 남궁혁은 정말 우리 어떻게든 좀 받아주세요, 우리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백도찬이 3년 뒤에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왜 3년을 줬냐, 너네도 좀 커가지고 자기만의 약간
스타일과 이런 세력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싸움을 좀 기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바리스타 3인방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 바리스타 3인방이 3년 동안 실적을 쌓으면서 나름 유명해집니다. 이 동네에서.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재회를 하게 되죠. 이 백도찬과 재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백두산 아래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회 과정에서 노아가 죽게 돼요. 근데 이 죽는 과정이 어 이제 백두산을 만나긴 만나는데 이 총격전이 발생해요. 그 현장에서 총격전이 이루어진 와중에 바리스타가 위험해지니까 노아가 바리스타를 지키면서 총을 대신 맞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죠. 더 이상 이런 일 하지 말고 떠나라.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이게 노아의 처음부터의 스탠스였어요. 백도찬한테 빌붙고 싶어 하면서 하는 나머지 둘과 달리 그래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약간 도덕적으로 나쁜 거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주의였던 거예요. 선은 넘지 말자. 근데 결국 죽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자기의 암시를 걸어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숭고한 행위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노아의 죽음을 뒤로 이 바리스타와 남궁혁은 이제 이 백도찬 밑으로 들어가서 이 마약 사업을 관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애써 무시를 한 겁니다. 이 노아라는 인물을 사실 마음속으로는 대단하다고 느끼고 그가 맞다는 걸 알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암시를 걸고 그 자기 암시 속에서 어떻게든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바리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가 김대건과 신태진을 최근에 만나면서 그런 노아가 떠오르면서 약간 회상을 하게 되고 이제 바리스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합니다. 뒤에는 동료들을 업고 그 김신과 회암시 동료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김대건과 그런 김대건의 숭고함에서 환멸을 느끼면서도 나름 마음속에서는 열등감을 느끼는 바리스타의 이 마지막 혈투가 시작됩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웁니다. 이 아까와는 달리 현란함이라는 건 전혀 없고 정말 완력과 이런 개싸움으로 이어지죠. 근데 그때 이제 김대건이 정말 이제 진짜 막바지에 옵니다. 왜냐하면 김대건의 애시당초에 속성 강의를 들은 거지 원래부터 강자가 아니에요. 이런 원래부터 강자였던 사람들과 달라서 몸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죠. 근데 그때 이제 역대급 장면이 나오죠. 김대건의 이 발끝에서 시작해서 이 동료들 훈이, 장호, 이슬, 그 남구 청년회 그리고 그 고깃집 사장님부터 해서 차수민과 피우진, 김성준 그리고 그 뭐냐 타투이스트 의사분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또 그 사람들까지 해서 모두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 김대건이라는 사람의 정말 마인드를 잘 보여주는 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대건이 애시당초에 김신과 끝까지 함께하기로 한 것도 결국 차수민과 이 피우진을 끝까지 돕지 못했다는 자기에 대한 자기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기가 만회하고 싶어서 이만큼 노력을 했던 거고 결국에 캐슬 한정 전략적 핵 무기가 되고 싶었던 김대건은 이 바리스타를 만남으로써 백도찬의 오른팔과 왼팔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맞닥뜨려서 엄대엄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장 싸움까지 가서 결국 김대건은 바리스타를 죽여요. 바리스타의 목에 칼을 꽂아 넣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바리스타가 김대건 손에 사망을 합니다. 정말 명장면이 아닐 수가 없고 이 김대건의 서사는 이 처음에 나왔던 약간 배신자 기믹이 있는 캐릭터라고는 그냥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냥 최고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캐릭터고 그래서 이때 처음 보면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살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업적을 이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백도찬이 등장합니다. 이때 백도찬의 포스는 가히 자연재해예요. 마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가 몰려오는 이 쓰나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이 백도찬이 김대건을 마주를 하고
그 남궁혁은 김대건을 만나봤기 때문에 또 이제 리스펙을 해줍니다.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친구고 어, 얘가 이 바리스타를 상대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느낌이다라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김대건도 살고 싶죠. 자기도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어떻게든 백두찬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이제 백두찬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기 위해서 강민성을 또 언급을 하면서 백두찬에게 달려들어요. 이 신태진의 칼을 들고. 하지만 당연히 자기도 알아요. 어차피 못 이길 건 알아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이슬과 그 부하들을 전부 다 물립니다. 전화로. 이제 오면 죽는다 하면서 마지막 칼을 휘두르고 이 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부상을 입히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이 성인 남성을 떼수건처럼 휘두르는 백두찬 앞에서 김대건은 정말 너무나도 압도적인 차이로 그냥 머리를 쥐어 잡혀가지고 바닥에 박아서 죽습니다. 정말 찍소리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 그냥 사망을 하고요. 이때 거의 머리가 깨지면서 정말 이제 반항도 못하고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대건을 죽이고 나서 백두찬도 이 김용성 그 김태훈의 아버지와 또 협상을 했기 때문에 김신을 죽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대건의 명분으로 이 김신 일파를 꿰어내서 모두 죽여버려 몰살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남궁혁도 절친이었던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던 바리스타의 죽음을 보면서 이번 싸움에 모든 걸 걸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김대건의 시신을 훼손을 해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인데 이 퀵이 와요. 그 회암시로. 근데 퀵이 왔는데 이 퀵에 김대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김대건 앞으로 퀵이 왔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베스킨라빈스 상자가 와서 딱 열어보는데 이제 잔인해서 이 이미지를 넣진 않았지만 이 김대건의 목이 들어 있습니다. 김대건의 머리를 잘라서 수급을 보낸 거죠. 약간 삼국지처럼. 그래서 이 인천항 부두로 와라. 거기서 승부를 보자라고 김신을 꿰어내면서 김대건이 이제 사망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기존 해암지 세력들은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차수민도 쓰러지고 김성준도 오열을 합니다. 자기 동생의 머리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고 김신도 그거에 굉장히 격분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캐슬 일부 거의 최고의 회라고 불리는 김대건의 장례식 회차가 펼쳐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웹툰을 보시면서 이 김대건이라는 대건이라는 이 BGM을 들어놓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 저작권 때문에 넣진 않았지만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피우진과 김성준의 눈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타투이스트 치료사분과 이슬의 눈물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할 말이 없고 그냥 말이 안 돼. 이 차수민이 울고 김신 옆에서 저 고깃집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여기까지 대사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김대건을 회상하는 각 인물들의 회상에 나오는 대사 말고는 정말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 그냥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묵념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말 지금도 이 요약본을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고 이 대사 없이 이 사람들의 슬픔과 악수만으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민수와 구일화 이 회암지 세력에 합류한 이 두 명도 자기 파벌들을 이끌고 물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네임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다 오면서 이 김대건의 죽음을 기점으로 모두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회암지 세력이 거기에 그냥 진짜 최고의 장면이에요. 최고의 장면. 그 류지학이 와줍니다. 그 류지학도 신태진의 일종의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이 신태진의 제자인 김대건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물론 하성과 지금 김신이 동맹을 맺은 것도 맞지만 암암리에 이 김신을 찾아옵니다. 김신과 류지학은 서로 알아요. 반대되는 파벌에 곧 싸우게 될지 모르는 세력이라는 걸 알지만
이 김대건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정말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서로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딱 인사를 나눠요.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대사가 정말 하나도 없고 서로 간의 이런 리스펙과 그런 위로만이 가득한 정말 완벽한 회차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는데도 다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들고 신태진의 십자가를 들고 또 김대건 앞에서 약간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우진과 김신은 둘이 이제 담배를 나눠 피면서 사실 김신이 담배 피는 장면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작중에서 거의 제가 느끼기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담배를 나눠 피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 이 명분과 시기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계속 작중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김신과 회암시 파벌에게 있어서 이 싸움에 동참하게 될 가장 큰 명분이 되어줬고 차수민이 김대건과 얘기하는 장면에서 나왔다시피 차수민은 계속 회의감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언제까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우리끼리 조용히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했지만 이 캐슬이 사실 그 마약 때문에 김대건이 죽은 거잖아요. 그걸 막으려다가 장모가 걸린 거니까 이 캐슬한테 도망친다고 도망쳐주는 것도 아니고 얘네는 너무나 위험한 조직이라는 거를 깨닫고 이 김대건이라는 참 그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약간 순례자의 그런 희생 아닌 희생이죠. 이런 죽음이 모두를 모아들게 하면서 이 반캐슬 세력이 김신 아래로 집합하게 됩니다. 정말 보면서도 정말 울컥하고 코가 찡해지는 그런 에피소드고 오늘 영상은 딱 이 김대건의 장례식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1부를 일단 마지막까지 영상을 찍을 것 같긴 하고요. 저작권이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김대건의 장례식 에피소드에서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이 김대건의 장례식 에피소드를 보기 위해서 이 앞에 88을 볼 가치가 있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